자, 트리의 양상부리. 자, 트리의 양상부리. 트리를 여러 개의 트리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트리의 양상부리입니다. 그런데 트리를 여러 개 가지고 결론은 우리가 성능을 높인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트리가 매개 변수가 그냥 기본값으로 우리가 트리를 돌리면 과대적합입니다. 그렇죠? 근데 트리 하나만 돌려도 과대적합인데 트리를 여러 개 돌리면 더 과대적합이 되겠죠? 그런데 성능은 왜 좋아질까? 그거는 트리를 합치긴 합치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본 데이터 있죠? 그걸 그대로 합치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일반적으로 합친단 말이에요. 트리를. 그러면 원래 데이터가 있었는데 원래 데이터를 우리가 맥스 뎁스를 안 주고 끝까지 가버리면 과대적합인데 그 트리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랜덤이야. 그럼 랜덤이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죠. 근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트리를 많이 학습해서 결론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섞여져 있는 데이터들을. 그럼 어느 정도 과대적합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데이터가 아니고 원래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가져가서 다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학습시키거든. 그래서 원래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데이터에 뭔가 결점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응? 조금씩 있으니까 그 결점이 뭘 과대적합을 방지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대적합은 방지되면서 트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스코어는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트리의 앙상블 알고리즘을 사용할 사실은 단순 우리가 앞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단순 트리 하나로 가지고는 잘 안 써요. 트리의 앙상블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성능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병렬적인 배깅 방식이고 순차적인 부스팅 방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렬적인 배깅 방식은 여러 개의 트리를 가지고 학습하는데 여러 개의 트리를 병렬이란 말은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어떤 학생의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우리가 보통 어디 면접이든 뭐 이렇게 감독관이 여러 개는 점수를 하나 가지고 안 내죠. 감독관 여러 개의 점수를 갖고 보통 최소점, 최대점 빼고 평균값 계산해서 그 사람의 최종 성적을 냅니다. 면접 같은데. 응? 최소, 최대는 빼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채점하는 게 배깅 병렬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트리가 100개 있으면 기본적으로 배깅 방식의 트리가 100개가 사용되는데 100개의 트리 가지고 동시에 진행해서 학습시켜서 결론을 낸단 말이야. 스코어를. 그랬을 때 그 스코어들 100개 트리의 스코어들 있죠. 그 평균을 내서 최종적인 스코어를 도출해냅니다. 보통은 부스팅 방식은 순차적인 방식이에요. 순차적인 방식은 그냥 트리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채점을 했는데 혹시나 뭔가 잘못된 만약에 객관식이면 상관없는데 주관식 시험 점수 같은 거는 그죠? 문제가 많아. 그죠? 문제가 많은데 채점하는 사람이 뭐 잘못 채점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틀린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서 다시 채점하고 뭐 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학생이 답을 적었는데 답이 애매하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계속 그런 반복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식이 부스팅 방식, 순차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책에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식이 나옵니다. 랜덤 포레스트. 트리니까 아마 이름을 랜덤 포레스트라고 한 것 같아요. 랜덤 포레스트.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 방식은 아까 트리를 뒤에 나오는 배깅 방식이 대표적으로 트리를 일반적으로 기본값이 100개를 사용합니다. 동시에 100개. 그러면 원 데이터를 가지고 100개를 사용하면 우리가 과대적합이 일어나지만 랜덤 포레스트는 샘플 데이터를 추출해요. 원래 있던 불륜 데이터에서. 샘플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중요한 건 추출하는 방식이 중복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샘플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것들을 100개를 만듭니다. 그 샘플 데이터를 부트스트랩 샘플이라 하는데 자, 랜덤하게 추출하는 게 중요하죠. 랜덤하게 추출해야 원래 데이터랑 다르게 조금 섞여져 있는 데이터가 나올 거겠는데 근데 랜덤인데 어떤 방식의 랜덤이냐면 만약에 원 데이터가 있어. 원 데이터가 1, 2, 3,
만약에 10개 있다가 치면 3 이렇게 10 이렇게 10개 있다고 치면 부트스트랩을 생성할 거예요. 부트스트랩 샘플을 생성하는데 원 데이터 개수만큼 생성을 뽑아옵니다. 랜덤하게. 그런데 뭐가 랜덤인데 중복으로 랜덤이야. 중복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랜덤하게 10개 다 채우고 중복이 불가하면 원래 데이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데이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중복 랜덤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어. 10개 채울 수도 있어요. 응? 10개. 극단적으로 갔을 때. 응? 10개 채워줄 수도 있고 특정한 데이터가 10개 채워줘. 어쨌든 원래 데이터의 개수하고는 동일해. 근데 랜덤 중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근데 극단적으로 저렇게는 못 들고 오겠죠. 그럼 보통은 뭐 1번을 한번 갖고 왔는데도 또 섞여서 1번을 더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 말. 어쨌든 개수가 월 데이터의 개수하고 동일한다. 이 말이에요. 9도 뭐 9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중복이 안 되면 원래 데이터랑 똑같은 형태로 가져옵니다. 왜냐면 조건이 부트스트랩 샘플의 개수가 원래 데이터의 개수랑 똑같아. 그러니까 중복 랜덤해서 가지고 온다는 말은 여기 원래 데이터가 1부터 만약에 10인데 중복해가지고 중복 랜덤으로 가지고 오면 원 데이터와 부트스트랩 샘플 데이터를 비교해보세요. 섞여져 있죠. 동일하게 안 가줍니다. 물론 데이터가 많아. 지금 훈련 데이터가 우리가 나눴을 때 한 5,000개 정도 되죠. 그 데이터가 많으니까 중복해서 가져오더라도 원래 데이터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죠? 데이터가 작으면 랜덤에서 중복 랜덤이니까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중복 가능성이 있지만 데이터가 많으면은 사실은 월 데이터랑 부트스트랩 샘플 데이터가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날 거예요. 응? 워낙 범위가 넓다는 거. 5,000개의 데이터인데 그걸 중복해서 랜덤에서 가지고 온다 해서 5,000개가 데이터 하나랑 통일이 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부트스트랩 샘플은 가져오는데 원래 데이터의 개수와 동일하게 가져오는데 중복한다. 랜덤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 샘플이 어느 정도 원래 데이터에서 우리가 보통 과대적합을 방지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조금 데이터를 몇 개 빼내고 학습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뒤에 가서 딥러닝은 드롭아웃이라 했는데 몇 프로 빼요. 응? 하다가 중간중간에 몇 개의 데이터는 안 한다고 학습을 과대적합 방지를 위해서 몇 개 뺀다고 또는 지금처럼 이제 부트스트랩 샘플을 생성하는데 원래 데이터에서 조금 다르게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부트스트랩 샘플을 100개 생성을 한다. 이 말로 그게 책에 있는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자, 뭐가 랜덤 중복 가능한데 훈련 데이터에서 훈련 데이터에서 부트스트랩 샘플을 개수를 동일하게 생성하는데 중복 가능하게 100개 트리를 100개 생성한다. 그러면 데이터가 조금 혼탁하죠? 원래 데이터랑 다르게 혼탁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데이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노드를 분할할 때 노드를 분할할 때는 우리가 앞에 그 와인 노드의 특성은 3개였습니다. 당도, 알코올 도수, pH. 그렇죠? 그럼 트리가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트리가 3개의 특성이 있어. 그러면 당도, pH. 원래 단일 트리는 알코올, 그죠? 그렇게 하죠. 알코올.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만약에 예를 들어 첫 번째 노드에서 얘가 과연 첫 번째 노드에서 우리가 그때 뭐 슈가가 당도가 예를 들면 당도가 뭐 0.2보다 큰 거 아니면 2보다 큰 거 이게 첫 번째 노드에서 만약에 조건이에요. 그럼 이 조건은 얘가 단순 트리에서는 어떻게 이 조건을 도출하냐면 사실은 첫 번째 조건에서 얘가 당도도 조건에 넣어보고 pH도 조건에 넣어보고 알코올도 조건에 넣어보고 여러 가지 미리 조건을 이미 다 검사를 해요. 각각의 특성의 조건을. 그래갖고 뭐가 진위계수가 조건을 검사를 싹 했는데 진위계수가 제일 작은 거 선택하면 되겠죠. 왜냐?
트리의 결정 트리의 핵심은 뭐가? 진위 계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계수, 진위 계수의 차이가 많이 나도록 노드를 분할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려면 진위 계수가 작은 걸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조건이 얘가 특성이 3개야. 그러면 얘를 다 계산해 본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경우 요소를 이용해서 왜냐면 거기 들어가는 특성에 그러면 값이 또 우리가 5천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특성의 값이 여러 개 다르죠. 어떤 건 당도가 8이고 어떤 건 당도가 7인데 그럼 그 조건을 싹 다 미리 조건을 계산을 해가지고 뭐가 진위 계수가 제일 좋은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성을 어떤 특성과 그 다음 수치값을 미리 계산을 해서 가장 진위 계수가 낮은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원래 단순 트리는. 그렇죠? 그러면 3개를 가지고 다 돌려본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랜덤 포레스트는 이 특성을 이 아까 부트스트랩을 이 부트스트랩을 100개의 트리로 구성할 때의 특성도 3개 중에 랜덤하게 2개씩만 가지고 온다. 모든 특성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단순 트리에서 당도가 제일 중요한 특성이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 첫 번째 부트스트랩 생성할 때의 특성은 뭐 당도하고 알코올 도수만 계산하고 두 번째 부트스트랩은 pH와 당도만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특성도 랜덤하게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도 랜덤, 특성도 랜덤. 그래서 결정 트리가 100개가 되더라도 뭐가 과대적합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도가 우리가 한번 돌려봤으니까 알죠? 아, 당도가 중요한 지수였다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도 빼고 얘네들이 속한 건 사실 스코어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당도가 중요한 스코어였는데, 그죠? 얘네 둘이는 비슷했죠? 피처스 임포던스 찍어봤으면 얘가 조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랜덤으로 안 들어간 얘네들은 스코어가 좀 낮을 수 있고, 근데 당도가 들어간 건 스코어가 좀 높을 수 있고, 그냥 어쨌든 그게 섞이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않으면 어느 정도의 스코어를 도출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개를 사용했을 때 스코어는 좀 낮더라도 과대적합은 방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랜덤, 특성도 랜덤, 100개의 트리를 생성하는데 그래서 과대적합은 방지하지만 평균적인 스코어 값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성능을 높일 수가 있는 게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그래서 랜덤, 얘는 중요한 게 랜덤이라 이 말이 앞에 랜덤 포레스트는 아마 트리라서 트리가 모여서 포레스트 뭐 숲을 이룬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트리가 랜덤하게 선택된다. 그게 랜덤 포레스트의 훌륭한 방법이다. 자 그러면 뭐가 자 봅시다. 랜덤 포레스트 이름이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기본적인 트리에 4개 변수는 다 씁니다. 맥스 뎁스 그죠? 맥스 뎁스 얘도 트리니까 트리긴 트리인데 뭐가 전체를 다 모아놓은 100개의 트리를 한꺼번에 학습시키는 형태다 이 말이에요. 자 n 언더바 잡수는 얘도 병렬 처리할 거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했죠. -1 하면 내 컴퓨터에 코어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있는 코어를 다 쓰겠다 이 말이에요. 자, 랜덤 포레스트에는 n 이티메터스라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결정 트리, 샘플 트리의 개수 기본은 100개. 그러면 얘가 매개 변수니까 얘도 100개인데 작게 만들어서 학습할 수도 있고 100개보다 더 늘려볼 수도 있고 맥스 뎁스는 원래 거랑 동일하고 그 다음에 맥스 언더바 피처스는 분할할 특성의 개수인데 기본은 특성 개수의 제곱근이에요. 4개면 2개. 만약에 특성이 4개야 그럼 2개만 사용할 때 이 말이에요. 16개면 4, 46. 4개 쓰겠다 이 말이에요. 제곱근 개수 지금 3개니까 3개는 딱 떨어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2개 정도 랜덤 하겠습니다. 아, 코드를 안 올려놨구나. 잠시만요. 코드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랜덤 포레스트. 데이터는 동일하게 와인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n 잡수를 마이너스 1로 수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크로스 밸리데이터 해서 교차 검증까지 할 거예요. 교차 검증. 왜냐면 교차 검증을 꼭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데 사용하진 않아요. 교차 검증을 우리가 원래 용도가 교차 검증 하이퍼 파라미터 앞에는 하이퍼 파라미터인지 뭐가 저기 교정트리의 뭐 맥스 뎁스라든지 아니면 불순도 감소 최소 감소율 그런 걸로 하이퍼 파라미터 해서 최적의 값을 찾았지만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크로스 밸리데이터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 뭐지 기본적으로 트레인 데이터는 훈련하는 데 쓸 거고 그렇죠? 훈련하는 데 쓸 거고 검증 데이터는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다 돌려놓고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을 하거나 또 테스트 데이터로 마지막 실전을 치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현재 6,000개 정도의 데이터가 많으니까 검증을 해봐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검증도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검증하는데 기본적으로 검증할 때는 우리가 트레인 스코어가 리턴이 안 되지만 그래서 리턴 언더바 트레인 스코어 하면 트레인 스코어도 리턴이 된다고 했죠.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기본은 검증 데이터는 테스트 스코어에 저장이 돼 있고 자 feed에서 돌려본 다음에 한번 찾아봅시다. 뭘? 평균? 트레인 스코어의 평균과 지금 테스트 스코어의 평균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죠. 뭐 평균을 찾아도 되고 맥스 해서 제일 큰 값을 찾아도 돼요. 근데 그냥 평균적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 스코어를. 얘가 이제 트리가 100죠. 그럼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가 우리가 앞에 트레이스 플리트 했을 때 80%니까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트리를 100개 만들어요. 그죠? 부트스트랩 샘플로 랜덤하게 중복해가지고 트리를 100개 만든단 말이에요. 5,000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얘는 병렬 처리입니다. 병렬 한꺼번에 동시에 트리를 딱 100개를 학습시킨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각각 다른 트리를 동시에 학습을 시키고 그래서 n잡스 개수를 뭐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 병렬식이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1하면 내가 가지는 CPU의 코어 개수만큼 다 써서 돌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트레인 스코어와 테스트 스코어를 각각 평균값을 한번 출력해보죠. 평균값 한번 돌려봅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기록을 해봅시다. 각각 앞에 단순 트리가 얼마였는지를 기록을 안 했네. 트리 한 개 사용했을 때 트리 3개 사용했을 때 책에는 봅시다. 트리 우리가 그 트리를 그래 놓고 한 개 사용하다가 너무 높아서 그렇죠. 맥스 뎁스를 찾았죠. 최적의 맥스 뎁스 값을 그래서 돌려놓고 봅시다. 근데 몇이었더라? 결정 트리 하나 했을 때는 끝까지 갔을 때는 9985였고 그 다음에 뎁스를 수정했을 때가 가지치기 했을 때가 8584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검증하면서 또 찾았던 거 있었죠? 검증하면서 찾았던 게 검증 86 스코어였고 테스트는 86이었고 거의 8685에서 했던 것 같아요. 트레인 검증 데이터가 검증 스코어가 8685 정도 사이에 있네. 훈련 데이터 스코어 측정 안 했나? 훈련 데이터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해가지고 데이터 찾아봤어야 되네. 어쨌든 검증 스코어가 한 8685 사이입니다. 앞에 단순 트리에서 트리 양상풀 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얘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자, 그랬더니 9989.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 했을 때 9989 정도로 나오네요. 책에는 뭐라 나오지? 책에도 평균 값을 측정했을 때 9989. 과대적합입니다. 지금은. 왜냐면 두 개 다 랜덤 포레스트에서도 맥스 언더바 뎁스를 안 주고 지금 100개의 트리가 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쵸? 리프 노드가 순수 노드가 될 때까지 지닌 개수가 0이 될 때까지 지금 계속 분할해서 노드를 끝까지 100개가 다 늘렸더니 9989 정도 됩니다. 조금 과대적합이네. 과대적합. 자, 그래 놓고 책에는 뭐 출력했냐면 피처 임포턴스를 출력했네요. 그렇죠? 피처 임포턴스를 출력해 놨습니다. 중요한 트리에서 그다음 특성에서 중요한 특성의 비율을 우리가 피처 언더바 임포턴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 트리일 때는 슈가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근데 얘는 랜덤 포레스트는 100개의 트리를 생성할 때마다 특성을 랜덤하게 제곱근 개수만큼 가져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특성이 다 안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과연 피처 언더바 임포턴스가 달라질 수도 있을지. 그렇죠? 랜덤하게 100개를 가지고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죠. 얘도.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원래는 그때 결정 트리에서 단순 결정 트리에서는 비율이 어떻게 됐냐면 피처 언더바 임포턴스가 비율이 봅시다. 피처 언더바 임포턴스 책에는 가지치기 한 다음에 측정했나? 책에는 248페이지에 단순 트리 하나일 때는 슈거의 비율이 86% 정도 됐어요. 그 슈거가 차지한 비율이 86% 정도 높다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랜덤 포레스트는 특성을 할 때마다 섞는다고 했죠. 그랬더니 뭘로 나왔냐면 각각 중간에 있는 50 값이 50%가 슈가의 비율이에요. 중요한 슈가의 비율. 나머지 알코올과 pH 지수는 23%, 2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얘도 여러 개를 랜덤하게 생성했어도 어쨌든 슈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비율은 조금 떨어졌죠. 왜냐면 특성을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고 랜덤하게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랜덤하게 생성하다 보면 당도, 슈가 성분 빼고 알코올하고 pH 지수만 섞여 있는 트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율은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나 얘가 어떤 특성이 중요하다고 나타내는 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조금 혼탁해졌을 뿐이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제 생각엔 저기서 지금 훈련 데이터 트레인 스코어가 높으니까 저기서 얘도 랜덤 포레스트인가 맥스 뎁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맥스 뎁스 추가해볼까? 맥스 언더바 뎁스를 기본은 끝까지 가는 거니까 우리 저번에 최적의 맥스 뎁스를 어떻게 찾았지? 뭘로? 11 정도 있었나? 여기 민 인피니티하고 여러 개 섞였을 때 그리드 서치를 봅시다. 그리드 서치에서 여러 개 했을 때 맥스 뎁스가 책에는 그리드 서치로 찾은 최적 값은 맥스 뎁스가 14 뭐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네요. 최적에. 그러면 14 한번 설정해보죠. 비슷하게 요거를 추가해갖고 한번 돌려봅시다. 너무 과대적합이니까 조금 과대적합을 줄여보죠. 책에서 찾은 것. 단순 트리에서 최적의 맥스 뎁스는 물론 거기는 민 샘플 언더바 스플릿하고 민 인프루트 디크리즈가 있지만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래도 9988이네. 많이 안 떨어지네.
거의 훈련 데이터는 99에 가깝네요. 그러면 맥스 뎁스를 더 줄여볼까? 5? 과감하게 줄여보죠. 과감하게. 8686. 과감하게 맥스 뎁스를 5 정도로 줄였더니 8686. 스코어가 조금 떨어졌지만 과대적합은 방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슈가의 중요도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5 말고 적당하게 아까 14에서 5 사이에 있는 거 한 7, 8 정도. 사실 이거 이렇게 제가 수정하느니 뭘 쓰면 되죠? 그리드 서치에 넣어도 됩니다. 앞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그리드 서치에 넣어도 돼요. 지금은 그 코드 수정하려면 바쁘니까 우선 대충 한 경우의 수 여러 개 해가지고 조금 높아지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스코어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면 되니까. 9087. 조금 성능이 방금 전보다는 향상이 됐네요. 맥스 뎁스가 조금 올라가니까. 아까 14개는 너무 많이 올라갔고 맥스 뎁스가 지금 8이니까 9087. 이 정도면 얼추 성능이 맞게 된 것 같은데 10개로 한 번만 더 해보자. 9087. 9087 정도면 뭐 한 번만 딱 더 해보고 뎁스를 10 그랬더니 9488. 아까보다 낫네. 그죠? 그러니까 14개는 아까 14개는 너무 가대적합이고 10 정도면 9488 9488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서 더 이상 하게 되면 더 이상 차이가 많이 나서 과대적합이 이루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뎁스를 10으로 두고 랜덤 포레스트 했을 때는 맥스 뎁스가 11가 이렇게 나왔다. 9488 정도면. 더 높이면 더 가대적합일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정도에 한 10번만 줍시다. 그게 내용이었어요. 그 랜덤 포레스트는.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는 이게 있습니다. 아까 요거 있었죠? 뭐가? 부트스트랩 샘플. 부트스트랩 샘플을 생성한다고 했어요. 100개의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 샘플을 사용하는데 뭐가 있냐면 그럼 부트스트랩 샘플하고 남은 애들이 있겠죠? 부트스트랩 샘플 생성하고 나서 남은 애들.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중복이니까. 중복에서 샘플링 해가니까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남은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는 그 남아있는 것들을 다시 훈련을 시켜서 측정을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책에 보면 283페이지에 그래서 283페이지에 보면 부트 샘플에 포함되지 않고 남은 샘플이 있어요. 그게 OOB 샘플이라 합니다. Out of back 샘플이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돌려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한 번 더 학습을 진행해서 걔도 스코어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책에는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럴 때 돌리는데 뭘 하냐면 OB 언더바 스코어 true 이렇게 저장하고 모델을 한 번 더 훈련하면 남아있는 샘플들을 훈련해서 스코어를 측정을 해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은 애들. 왜냐면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죠? 데이터가 많으니까 샘플링하고 남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하나의 검증 데이터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책에 있는 것처럼 남은 데이터 한번 돌려봅시다. 그게 뭐냐면 OOB 언더바 스코어를 출력값으로 해놓고 남아있는 샘플들을 돌려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로 해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지금 하나로도 해야 써야지 되니까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OB 언더바 스콜 출력값으로 두고 부트트랩 생성하고 남은 걸 훈련해서 그것도 측정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다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한번 돌려볼까요?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걸 주석을 해제하고 돌려보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도 그럼 중복해서 가지고 간 거나 남아있는 거나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걔도 따로 측정을 해보면 8, 9예요. 그럼 뭐가 검증 스코어랑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그게 내용입니다. 샘플링을 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샘플링을 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스트레들이 조금 쉬고 합시다.